네, 잘 들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여- 예, 9시가 되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안녕하세요. 예, 어, 2024년 1학기 그 여름방학 특강 그 퍼레이드로 내기반 감정 코칭학과에서 이렇게 특강을 좀 마련했습니다. 제가 두 번째이고요. 이게 또 방학 때 이렇게 귀한 시간 또 이렇게 학과에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고건영 교수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예. 여러분 방학 때는 주로 뭘 하시나요? 그쵸, 놀아야죠. 예, 그래요. 우리 방학 때 신나게 놀아요. 예, 그리고 또, 이거 또 개강하면 또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또 이렇게 방학 때는 잘 노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국어 시간에 국어 공부하고 산수 시간에 산수 공부하는 사람이 진짜 잘하는 거래요. 예, 국어 시간에 산수 공부하고 산수 시간에 국어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일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방학 때는 예, 잘 노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 건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러면 그냥 계속 쭉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영상이 그 녹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과에 올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할게요. 예, 대외적으로 막 뿌리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뇌기반 감정 코칭 학과 그 네이버 카페에 이렇게 좀 이렇게 링크가 한동안 되어 있나 봅니다. 예. 자, 그러면 시작할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그래요. 제가 아, 그, 음, 1시간 정도 불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예, 제가 좀 공유도 하면서 좀 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 뜻대로 되면 참 좋은데 정말 내 뜻대로는 안 되고 예, 좀 삶이 좀 막 힘들어요. 그럴 걸 우리는 이제 불안의 시대, 괴로움의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불안할 때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은 뭐가 있고 또 불안은 어떻게 생기고 또 이걸 완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기운이 대해서 오는데? 예,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예, 불안을 다루는 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이 그래프를 많이 보실 거예요. 이 그래프를 많이 보실 거예요. 불안의 근원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불안이 나타날 때 나는 증상들, 그리고 구체적인 불안 행동들, 그리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을 써야 되는지 요것들을 좀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볼까 합니다. 보통은 제가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불안 강의를 할 땐 한 학기 하거나 아니면 뭐 최소 2시간, 3시간 정도는 해요. 근데 그걸 그냥 좀 축약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쉽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관련된 책들을 좀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그 책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리고 비디오를 켜주신 분들은 정말 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음속을 안 했는데 음소거 자동으로 꺼지네요. 그래서 혹시 비디오를 켜주신 분들은 복 받으실 거예요. 예, 하신 일마다 잘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비디오를 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 존중하고요. 그러면 예, 적절하게 하세요. 예, 우리 또뭐 다음에도 복 받을 수 있으니까 다음에 또 공개 특강 할 때 그때 또 비디오 켜주시고요. 예, 그렇지만 이렇게 비디오를 켜주시면 제가 이렇게 특강하는데 많은 기운이 좀 올라와서 예,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저를 위해서 좀 비디오를 켜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존중합니다. 자, 우리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만나세요? 속상해요. 그쵸. 속이 막 상해버려요. 막 엄청 상하거든요. 그럴 때 이 속상함이 밖으로 막 드러날 때는 분노, 화로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이 속상함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좀 이렇게 나타나면 좀 이렇게 공포, 두려움, 공황 막 이런 것들로 좀 나타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게 분노, 어떤 두려움, 그리고 불안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익숙히 알고 있는 속상한 어떤 그런 마음이 예, 두려움, 분노, 슬픔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핵심 감정이라고 얘기해요. 정신역동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게 감정에 대해서 좀 다룰 때 1차 감정, 어, 프라이머리 이모션, 1차 감정 또는 코어 이모션, 핵심 감정 예, 같은 맥락이에요. 예, 정신역동에서는 핵심 감정이라고 하고요. 정서 중심 심리치료에서는 그냥 1차 감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같은 맥락이에요. 두려움, 분노, 슬픔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그대로 느끼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두려움을 그대로 느끼는 것이 불안해요. 그래서 두려움을 그대로 못 느껴요. 분노를 우리가 그대로 분노를 느끼면 되는데 분노를 느낄 때 살짝 또 불안함이 또 다가와요. 그래서 불안 때문에 또 분노를 못 느껴요. 우리가 슬픔을 그대로 느끼면 훅 지나가거나 슬픔이 좀 낮아지는데 불안 때문에 또 슬픔을 그대로 못 느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뭘까요? 1차 감정, 핵심 감정, 두려움, 분노, 슬픔을 그대로 느끼면 감정은 얕아지거나 사라지게 되어 있는데 불안해서 내가 분노하다가 내가 뚜껑 열려서 미쳐버리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나 두려움 때문에 공포스러워서 내 존재가 사라지는 건 아니야? 뭐 이런 불안을 막 만들어내요. 이런 걸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억제 감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본래 감정을 그대로 느껴야 되는데 불안하기 때문에 그 감정을 본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래 감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불안을 잘 다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불안을 잘 다루는 기술을 좀 배워볼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불안을 잘 다루는 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수업 딱 8분 지났는데, 뭔가 잘못 선택한 것 같다. 드라마 봐야 되는데, 이거 꽝 된 것 같다. 이런 막 불안이 올라오시나요? 그러면서 막 아니, 분노가 올라오나요? 속았어, 속았어, 낚였어, 낚였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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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신가요? 혹시 그러시다면 오늘 이 불안을 우리가 잘 다뤄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불안을 잘 다뤄야 되거든요. 우리가 분노를 그대로 느껴야 되는데 불안하기 때문에 분노를 못 느끼고 슬픔을 선택해요. 분노할 때는 분노해야 돼요. 분노를 못하니까 우리가 슬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세요? 저는 이 그림이 떠올라요. 예, 뭉쿠 선생님의 불안. 이 그림 좀 보셨나요? 또는 이와 유사한 그림을 보셨을 거예요. 음, 절규. 이건 많이 알려져 있을 거예요. 근데 음, 뭉크가 그린 거거든요. 이건 절규고 이건 불안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매직 같아요. 봐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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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하죠? 같은 작가예요. 뭉크 그림. 예, 배경이 같아요. 배경이 같고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의 이번에는
얼굴을 잘 보세요. 비언어적인 걸 보세요. 절규 그림과 그다음 불안의 이 그림을 좀 자세히 한번 보세요. 예, 불안, 이 사람들의 얼굴, 절규, 이 사람의 얼굴. 공통점이 뭘까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쵸, 그쵸, 그쵸. 뭔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 구체적으로 뭔가 불안하거나 뭔가 좀 이렇게 두려울 때는 그냥 두려움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구체적이지 잘 모를 때는 그걸 우리 그냥 불안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움은 거의 비슷하게 작동을 해요.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두려움이라고 하고 정확하게 모르지만 좀 이런 얼굴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불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비슷한데 이 사람들 얼굴을 어때요? 이렇게 웅 하고 있죠. 길쭉하게 그려져 있죠. 예, 불안은 바로 뭐냐면 생리적 작용들이 많아요. 감정도 있지만 감정이 드러나는 건 몸의 표정, 뭐 어떤 태도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거의 생리적인 거예요. 불안이 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까요? 예, 생리적인 작용 때문에 그래요. 신경계의 작용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씩 불안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뭉크 그림의 절규를 한번 보세요. 자, 뭉크 그림의 이 절규 보시니까 이 절규가 제가 찾아보니까 네 개의 그림이 있대요. 비슷한 그림인데 조금씩 다르죠. 저도 처음 알았어요. 아, 비슷한데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르고 얘 사람 표정도 다르고 색깔도 좀 달라요. 이게 네 개의 작품이 있대요. 그래서 뭉크의 절규 네 개의 작품 보신 분 있으세요? 네,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네 번째 작품으로 기억이 되는데 뭉크의 절규의 네 번째 작품에는 낙서가 되어 있대요. 뭐라고 낙서가 되어 있는지 아세요? 안 궁금해요? 궁금해요. 아, 그래요. 제가 막 억지로 막 궁금함을 막 유도시키고 있어요. 예. 뭉크의 이 절규에는 낙서가 있어요. 근데 이게 100년 만에 범인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낙서를 해독했어요. 그 낙서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미친 사람만이 그릴 수 있다. 요 그림에, 요러기에 미친 사람만이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대요. 그럼 이 그림을, 이 낙서를 누가 했을까요? 본인? 뭉크? 맞아요. 뭉크가 그렸대요. 대조를 해보니까 이 글씨체는 뭉크의 글씨체였대요. 그래서 뭉크가 자기 그림의 네 번째 작품의 절규에 이렇게 그렸대요. 근데 그러면 왜 뭉크는 그걸 미친 사람만이 그릴 수 있다. 이걸 왜 적었을까요? 한글 연습하려고 이렇게 적었을까요? 아니면 왜 적었을까요? 뭉크의 그때 그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이 그림을 그릴 때 2차 세계대전이었어요. 그래서 독일, 히틀러 얘네들이 이쪽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던 화가가 뭉크였어요. 그래서 뭉크를 포섭해서 이렇게 슉슉슉슉 해서 예술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려는 프로젝트였던 거예요. 근데 뭉크가 그걸 순순히 잘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어요. 그래서 뭉크의 작품을 헐값에 팔고 미친놈이라고 막 그렇게 이제 핍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상황, 전쟁통 이런 상황이 그 사람한테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불안도가 꽤 높았던 것 같아요. 이 상황 자체, 전쟁이라는 상황 자체도 불안한데 이 사람의 개인적인 상황도 불안하니까 전반적으로 막 이게 난리가 나고 내적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그럴 때 이렇게 적은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때 어떤 그림을 그릴까요? 아주 고귀하고
예, 아름답고 그런 그림을 그릴 수도 있죠. 근데 뭉크는 솔직했던 것 같아요. 뭉크는 늘 절망과 죽음에 친숙한 사람이었어요. 엄마도 일찍 돌아가시고 한 살 타울인 그 누나가 있었어요. 절친이었거든요. 근데 누나도 죽었어요. 15인가 16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죽음과 불안과 두려움에 늘 친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전쟁 2차 세대전에 내면이 막 흔들리고 전쟁을 통해서 세상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거예요. 내가 흔들리니까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리니까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또는 세상, 나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안의 시대에 사는 거죠. 그래서 그림이 좀 이렇게 좀 초점도고 약간 해리 상태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바라보니까 이 뭉크의 불안과 어떤 절망이 좀 그림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상황이라면 뭉크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네, 예. 이해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에 오늘 강의에 포인트가 있어요. 이해가 된다는 건 내가 그 상황에 가도 유사하게 불안하다, 불안하지 않다? 아, 나다. 음, 안하다. 그쵸, 그쵸, 그쵸. 여러분, 불안을 한자거예요, 불안이. 그런데 이 한자를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전하지 않다. 않다,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불안이에요.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전쟁통에 안전해요? 응? 누가 나를 핍박하는데 권총으로 나를 이거 얘기 안 따르면 너 죽인다고 가족들 죽인다고 하는데 편안해요? 당연히 불안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불안감이 올라올까요? 이 이유는 파충류 뇌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여기 안에 파충류 뇌가 좀 작동하거든요. 이 말은 이런 얘기예요. 뭉크가 자화상을 좀 그린 거예요. 이 사람은 질병, 전쟁의 광기, 죽음, 이런 것들과 친숙해요. 엄마, 누나 다 질병으로 죽었어요. 자, 이 사람한테 늘 불안이 따라다닌 거예요. 왜 그럴까요? 포유류 뇌에서는 포유류가 갖고 있는 불안의 극치가 바로 뭐냐면 공황이에요, 공황. 그래서 불안장애의 대표적인 게 공황이에요, 공황. 공황. 자, 이 공황은 포유류 뇌를 갖고 있는 존재들은 다 갖고 있어요. 이 공황 체계의 핵심은 어디서부터 나타나냐면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 모든 새끼들이 공황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시장통에 갔는데 이 아이가 옆에 뭐 이렇게 호떡 파는 거 냄새에 혹 해서 엄마 손을 놓쳤어요. 이 아이 어떨까요? 응. 불안하고 두렵고 공황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불안의 극치, 이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위니컷이라는 사람은 거세의 불안보다 자신의 존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이 있다. 그래서 불안은 당연한 거다. 포유류 내에 분리, 고통, 회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말은 이거예요. 인간은 원래 태어나면서 불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떻다고요? 불안하다. 불안하다. 분리 불안을 가지고 일어나요. 탯줄이 엄마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내가 준비도 없이 예고도 없이 탯줄이 잘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불안에 대해서 다뤄야 돼요. 그리고 뭉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책을 읽는 사람이나 뜨개질을 하는 여인, 실내 전경을 그려서는 안 된다. 숨을 쉬고 느끼며
아파하고 고통하는 살아있는 존재를 그려야 한다. 이 뭉크의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삶이 너무 불안했기 때문에 나의 그림은 절규, 불안 이런 걸 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을 분노, 두려움, 슬픔을 온전히 겪어내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혹시 슬픔을 경험해 보셨나요? 네, 예, 분노를 겪고 계시나요? 네. 예, 잘하고 계셔요. 예, 겪어야 될 땐 겪어야 돼요. 그런데 좀 덜 아프게 겪으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잘 겪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상담자의 역할이죠. 불안은 말 그대로 마음이 편치 않는 거, 왠지 불편하고 모호하고 예, 부정적인 상태, 생리적인 걸 동반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불안은 한마디로 모호한 상태예요. 모호한 상태. 불안은 어떤 상태라고요? 무한 모호한 상태. 상태.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은 어느 대학일까요? 서울대. 네. 글로벌 사이버대. 서울대는 두 글로벌 번째예요. 아유, 예, 3학년 글로벌 사이버대. 박호영님 훌륭하십니다. 예, 예술이에요. 예, 서울대는 두 번째고요. 첫 번째 대학은 어느 대학이요? 글로벌 사이버대. 글로벌 사이버대.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사이버 대학 중에 가장 으뜸인 과는 무슨 과일까요? 내기반 내기반 무조건 무조건 잘. 닥치는 곳은 아유, 훌륭하십니다. 이거 기말고사 꼭 나옵니다. 예, 그래요. 요번에 주변에 방황하고 있는 친구들 있으면 손잡고 예, 학교 등록시켜 주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하나 더 안 물으세요? 예, 또 뭘 물어봐야 될까요? 제일 괜찮은 교수가 누구게요? 이래야지. 저는 너무 짜고 치는 것 같아가지고요. 예, 그거는 생략할게요. 예. 호의로 내가 갖고 있는 특징이 바로 뭐냐면요. 엄마의 연결, 이게 바로 애착이에요. 그래서 포유류 동물들, 젖먹이를 하는 포유류들은 다른 종을 키울 수가 있어요. 애착이 있어서 그래요. 애착이 있어서 그래요. 음, 뱀들은 몰려다니지 않아요. 파충류의 성향이 있는 종들은 혼자 다녀요. 음, 물론 애착이 없냐? 그건 아니에요. 아이 낳을 때는, 새끼 낳을 때는 잠깐 애착을 갖기는 해요. 예. 제가 그럼 이렇게 얘기할게요. 불안은 태생적으로 모호한 상태고 애착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상태예요. 자, 여러분 2024년 7월에 여러분이 여기 줌에서 들어와서 계실 거라고 미리 예측하셨나요? 아니요. 글로벌 아니요. 사이버 대학교 다닐 거라고 태어나서부터 나는 이 첫 돌의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를 다닐 거야 이러셨나요? 전혀 아니.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나는 이상형 이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꼭 결혼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정말 굳은 마음으로 이렇게 다 결혼에 꼬링하셨나요? 아니면 눈 아니에요. 떠보니까 예식장이더라 막 이런 건가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해요. 그래서 삶은 원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삶은 원래 고통스러운 거라고 하잖아요. 이게 인정이 되세요? 그럼 우리 여기서 되게 중요한 지혜가 있어요. 불안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불안과 싸워서 이긴 사람을 못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안을 인정한다라는 이 말은 불안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불안과 친구 먹어야 돼요. 벗삼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불안은요, 애착이 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불안할 때 나하고 애착을, 나하고 관계를 굳건하게 맺으셔야 돼요. 연결이 끝났다라는 거, 그게 느껴질 때 더 불안해져요. 자기 자신과 연결이 끝났을 때 더 불안해져요. 자기 중심과 끝났을 때 더 불안해져요. 우리 불안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만약에 여러분 불안이 없으면 우리 손가락 빨아야 돼요. 우리 이 직업을 유지 못해요. 정신과에 가장 많이 오는 손님이 불안장애예요. 불안을 호소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밥 벌어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예. 마음이 아픈 사람들의 제일 많은 유형들을 보면 불안이에요. 정신과에서 처방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험제도 있잖아요. 보험기관에서 처방전으로 뭐가 의료수가가 많이 나왔나를 조사해요. 그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불안장애예요. 불안약이에요. 가장 많고 20대 젊은 사람일수록 더 불안해져요. 왜? 저 젊은 사람들일수록 미래에 대해서 모호하고 불확실하니까요. 그리고 나이를 들수록 50대, 60대 이렇게 넘어갈수록 불안도는 낮아진대요. 삶의 지혜도 느끼고 또 사실 막 사셨잖아요. 그래서 불안도가 좀 떨어진대요. 예. 자, 이렇게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 우리가 나타나는 생리적인 증상은 이거예요. 불안 이꼴 긴장이에요. 불안 이꼴 긴장이에요. 이게 바로 생리적인 거예요. 생리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제가 불안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다 다뤄야 되는데 벌써 27분이 훅 가버렸네요. 예, 혹시 다루지 못했으면 요런 책들을 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좀 나는 책 보는 게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EBS의 위대한 수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에 보로빈 반델로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전 세계적으로 불안하면 이분이에요. 불안장애하면 이분이에요. 여러분, 보쌈 하면 누구일까요? 할머니. 할머니. 순대하면 어떻게 누구예요? 순대하면 병천순대. 그런 것처럼 불안하면 이분이에요. 근데 위대한 수업에 이분이 5부작으로 불안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놨어요. 저도 그거 보면서 많은 영감과 이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책 추천한 거 보시고 나는 책보다는 영상이 익숙하다라고 하면 유튜브나 아니면 EBS 가셔서 요거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영상에 이렇게 나와. 위대한 수업의 불안은 지루함, 경직 등 불안한 것, 지루함, 경직들은 같은 비율의 물을 섞어 와인으로 치료할 수 있대요. 야,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불안 와인으로 치유할 수 있대요. 이게 같은 비율의 눈물로 이렇게 하면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이 얘기가 이렇게 들려요. 옛날서부터도 불안이 존재했구나. 아, 옛날에도 민간요법으로 뭔가 그 어, 불안을 좀 조절하려고 했었구나. 이거는 현대병이 아니구나. 옛날 의사 선생님이 되려면 선서하잖아요. 그때서부터도 이 불안은 존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은 너무나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남녀노소 가장 많이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불안 척도가 있어요. 7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제 제가 좀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좀 체크해 주세요. 지금 나는 불안한지 안 불안한지. 예.
보르빈 반델 선생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진단 테스트가 있습니다. 아주 짧은 소리 테스트인데 들리죠? 스스로 질문에 답하며 잘 들려요. 불안 장애가 있는지 자가 검진을 해볼 수 있죠. 지난 2주일 동안 당신은 다음의 문제들로 인해서 얼마나 자주 방해를 받았습니까? 1. 초조하거나 불안하거나 조마조마하게 느낀다. 2. 걱정하는 것을 멈추거나 조절할 수가 없다. 3.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걱정을 너무 많이 한다. 4. 편하게 있기가 어렵다. 5. 쉽게 짜증이 나거나 쉽게 성을 내게 된다. 6. 너무 안절부절 못해서 가만히 있기가 힘들다. 7. 마치 끔찍한 일이 생길 것처럼 두렵게 느껴진다. 방금 한 질문 중 몇 가지에 그렇다라고 답했다면 정신과 전문의를 찾아가 불안 장애가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겁니다. 네, 체크를 해보셔요. 불안이 오래 지속이 되면 불안에 친구들이 어깨동무하며 같이 덤벼요. 이게 분노, 슬픔은 무기력 등이에요. 그리고 관계에서 짜증이 늘어나요. 그 의심과 혐오, 이기적인 마음 상태가 좀 됩니다. 여러분 요즘 내가 무기력하거나 괜히 짜증이 나거나 막 이렇다면 불안도가 높아져서 그래요. 10점 이상이 넘으신 분들은 가까운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으셔요. 네. 옆에 딱 얼굴 보세요. 딱 보시기에 가장 좀 착해 보이시는 분이 있나 한번 보세요. 그분을 찾아가세요. 아셨죠? 10점 넘어가면 불안이 왜 우리에게 힘들게 만드냐면요. 불안은 신체 증상을 만들어줘요. 어떤 신체 증상이냐면요. 자율신경계가 망가져요. 부신이 너무 흥분하기 시작해서 결과적으로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요. 그러니까 불안이 가속이 되면 면역 기능이 약화된다는 건 바로 뭐냐면 자율신경계가 붕괴돼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 할 때 하지 못하게 되고 무기력하게 되고 왠지 뭔가 좀 정서적으로 좀 불안해지기도 하고 되게 어려움을 느껴요. 그런데 이런 불안은 어쩌면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자연스러운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평균을 넘어갔을 때 우리 삶에 행동적으로, 정서적으로, 인지적으로 많은 불편함을 줍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다 불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불안이 없으면 지나가는 호랑이가 있으면 아유 고양이인가 보다 귀엽다라고 하시나요? 아니요. 그래도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죠. 두려움과 불안이 유전적으로 머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쵸? 제가 천안에 있는 모 대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조금 오후에 이제 좀 나른하고 해서 산책으로 이렇게 학교 정원이 좋아요. 뱀이 이렇게 쓱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 뒷골이 찡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가서 학과에 얘기했어요. 학과 조교 선생님한테 조교 선생님 뱀 봤어요. 뱀 봤어요. 뱀 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강사가 저러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근데 오후에 수업을 하는데 사람들의 그 대학원생분들이 얼굴로 안 보고 뱀으로 보여요. 이렇게. 이 말은 뭘까요? 우리는 위험의 사인인 편도체가 한번 위험을 확인하면 정말 안전하다라고 느낄 때까지 계속 편도체가 흥분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집에 가서도 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달 지나니까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이 말은 불안의 센서가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주는 건 뭐냐면 안전해라는 사인인 거예요. 근데 내가 안전함에 노출되어 있지 않으면 계속 불안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불안을 어떻게 해야 되냐? 실험을 좀 해봤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불안을 길들이는 걸로 불편함을 좀 견뎌내는 쪽으로 좀 실험을 해봤어요. 그게 대표적인 실험이 이거예요. 아이들 땅콩, 견과류 알레르기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땅콩을 그냥 줘버렸어요, 그냥. 그랬더니 얘네들이 보호성 면역이 강해지고 3%만 땅콩 알레르기를 갖게 되더라. 근데 어려서부터 이 견과류 땅콩을 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보호성 면역은 약화되고요. 땅콩 알레르기 걸린 애는 17%나 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불안을 원천 봉사하기보다는 불안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우울하지 않은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있을 수 없어요. 왜? 우리는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생로병사를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오는 불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류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서가 불안이에요. 그래서 불안은 모호하고 불편하다. 생리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다. 라는 걸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불안은가 싸울 일이 아니에요. 불안은 싸워서 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슬픔과 싸우면 우울해져요. 내가 불안과 싸우면 공황 상태가 빠져요. 공황장애로 빠져요. 불면과 싸우면 불면증이 생겨요. 여러분, 중간고사와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망쳐요. F를 받아요. 싸울 일이 아니에요. 지혜롭게 대처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불안과 싸울 게 아니에요. 불안과 싸우면 우리는 결국 더 많은 불안을 만들어요. 그래서 불안을 친구 맺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맺을 때 어떻게 해요? 진짜 친구 맺어야 되잖아요. 친구를 더 알아가려고 해야 되고 친구를 더 이해해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불안의 진심을 알아야 돼요. 불안의 진심. 불안의 진심이 뭐예요? 얘가 나를 안전하려고, 안전을 도우려고, 안정화시켜 주려고, 나를 살려주려고, 보호해 주려고 이렇게 사인을 보내는구나. 이렇게 진심으로, 이 불안의 진심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부정령이 없는 거 아시죠? 우리 마음에는 부정령이 없어요. 불안해하지 말아야지, 불안해하면 안 돼 라고 하면 먼저 불안을 떠올리잖아요. 그리고 불안해하지 말아야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라고 하면서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또 자책해버려요. 언어에는 부정령이 존재하지만 마음에는 부정령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 말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프로이드예요. 프로이드가 이 말을 했어요. 자, 그럼 실험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많이 알려져 있는 핑크 곰에 관한 실험이에요. 분홍색 곰이에요. 여러분, 이 분홍색 곰, 분홍색 북극곰. 자, 30초 동안 이 분홍색 북극곰 한번 떠올려 보세요. 30초 동안 열심히 분홍색 북극곰을 떠올려야 돼요.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8초, 9초, 10초,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자, 30초 동안 북극곰 떠올리셨나요? 보셨나요? 네. 보신 분 고개 끄덕여 주세요. 네. 맞아요. 잘하셨어요. 1단계 패스, 중간고사 합격하셨어요. 자, 이제 기말고사 갑니다. 자, 이제는 다시 30초 동안 절대로 분홍색 북극곰을 떠올리지 마셔야 돼요. 분홍색 북극곰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절대로 30초 동안. 자, 하나, 둘, 셋, 넷. 절대로 분홍색 북극곰 떠올리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열다,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아홉, 서른. 자, 여쭤볼게요.
자, 분홍색 북극곰 절대로 떠오르지 않으셨죠? 떠올라. 보였어요. 몇 번 떠오르셨어요? 계속 계속 떠올랐어요. 계속 봤어요. 예. 그래서 프로이드 선생님은 인간의 무의식에는 부정이 없다. 인간의 무의식에는 부정이 없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에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인간의 무의식에는 부정형이 없어요.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 불가능해요. 이미 불안해. 예, 이미 불안을 우리 만나기 때문에. 불안에 대해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불안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잘 관리하는 게 우리의 몫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여러분 채팅창에 지금까지 이해되신 걸 한번 적어봐 주세요. 예, 그쵸. 불안은 없애려고 해도 없애지지가 않아요. 유전적으로, 진화적으로 우리는 불안을 가지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불안한 이유에 대해서 진심으로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불안을 환대하고 존중해줘야 돼요. 예, 감사합니다. 자, 불안장애의 31.2%, 예, 우울증의 16.9%, 충동장애 25%, 예, 불안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호소하는 괴로움이에요. 그리고 이 불안은 다른 것들과 같이 예, 연동해서 작동을 되게 많이 해요. 자, 그럼 이제 불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불안의 근원은 뭘까요? 불안의 근원. 불안의 근원은 두 가지예요. 마음의 상처가 있거나 유전자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많이 불안하신 분들은 자녀가 불안을 좀 갖고 태어나요. 그리고 상처가 아주 깊이 있는 분들은 불안해해요. 어려서 좀 이렇게 학대나 아니면 방임의 어떤 경험들을 했다면 관계에 대해서 또 버림받지 않을까라는 불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전쟁통에 태어난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불안을 좀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오프라인 대학에서 수업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주로 이제 이렇게 수업하면 코로나 시대에 다 이렇게 비대면 수업을 많이 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제 대면 수업을 하러 가잖아요. 학생들이 낯설어 해요. 그룹 작업하는 걸 못 해요. 전쟁통에 태어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특징이 뭐예요? 생활력이 무지 강하죠. IMF 세대의 사람들 생활력 무지 강해요. 아마 코로나 세대의 사람들도 뭔가 좀 강해질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생활력은 강하지만 또 무엇도 높게 올라오냐면 불안도도 높게 나와요. 불안도가 높게 나오면 생활력도 높지만 불안도도 높게 나오죠. 그러면 뭘 놓칠까요? 관계는 떨어져요. 관계의 질은 떨어져요. 이게 이런 공식이에요. 물론 아닌 분도 많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좀 드러나요. 자, 이렇게 상처가 깊거나 유전자의 어떤 영향도 많아요. 그래서 예, 요 근원을 우리가 좀 잘 찾아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조금 더 살짝 넘어가 볼게요. 불안할 때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일까?
예. 자, 생리적 양상이 있고요. 인지적 양상이 있고요. 행동적 양상이 있어요. 먼저 생리적 양상은 먼저 한 번씩 볼게요. 심장이 떨리고 숨이 막힐 것 같고 땀이 나고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고 배가 아프고 이런 것들이 생리적 증상들이에요. 불안할 때 막 이런 것들이 올라와요. 그럼 이런 생리적 양상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움직여준다. 아유, 움직여주는 거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예. 안정화시켜줘. 안정화 주는 거 되게 중요하죠. 되게 중요하죠. 예. 불안의 심호흡을 한다. 증상이 생리인지 심호, 행동이라고 할 때, 그쵸, 그쵸, 그쵸. 뭘 해주면 좋을까요? 심호흡을 한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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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런 것들 되게 좋고요. 너무 심하면 예, 약물 처방 받아야 돼요. 약물 치료 받아야 돼요. 그러면 약물 치료 받을 때 대부분 무슨 약을 먹을까요? 신경 신경, 안정제. 신경 안정제예요. 신경 전달 물질이나 호르몬과 관련된 것들을 먹어요. 그래서 생리적인 현상들은 이런 예, 신경 전달 물질과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운동도 못하고 어, 뭐 안정화적인 작업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약물 치료 받는 게 좋아요. 너무 불안도가 높은 사람들은 약물 치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생리적인 건 약물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특정한 예, 이런 약물들이에요. 그래서 약물 치료 받으면서 많이 좀 나아지기도 합니다. 예. 자, 인지적으로 불안하면 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꾸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불길한 일이 자꾸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몸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요. 앞으로 뭐가 잘 안 될 거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인지적 불안 증상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불안의 증상은 뭐 이런 거죠. 예, 이렇게 터널만 가면 숨이 막힐 것 같아요. 터널 피해가는 겁니다. 비행기 타면 항상 불안이 차서 너무너무 무서워요. 비행기 타는 것을 피한다. 근데 이것을 회피 행동이라고 얘기해요. 불안의 한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하면 행동으로 막 나타나요. 불안하니까 행동으로 막. 그래서 불안은 예, 생리적인 것도 있고 예, 인지적인 것도 있고 행동적인 것도 있어요. 조금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이런 불안들이 어떤 구체적인 행동들을 하느냐, 불안 행동들이 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생리적 양상은요, 긴장 반응이 일어나요. 긴장 반응.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이완 훈련을 해야 돼요. 이완 훈련. 되게 많은 이완 훈련들을 해요. 여러분, 이완 훈련 중에서 어떤 것들을 많이 해요? 호흡하고 몸털기. 그쵸. 스트레치. 아우, 너무 좋죠. 몸털기, 호흡하는 거, 운동하는 거, 이런 거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예, 여러분, 호흡을 제일 추천을 많이 해요. 이완으로. 여러분, 호흡할 때 어디에서 호흡하는 게 제일 좀 깊고 고요하고 편안하게 하시나요? 1번, 예, 변소, 예, 예, 똑똑한 또는 변소, 여기서 할 때 깊은 호흡을 한다. 2번, 예, 어, 그 호수의 공원 같은 그런 데서 호흡을 한다. 어떤 걸까요? 2번. 그쵸, 그쵸, 그쵸.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호수 공원까지 갈 때는 날아가시나요? 걸어가시나요? 아니면 기어가시나요? 걸어가. 걸어가죠. 그래서 불안을 낮추는 방법은 호흡하고 산책이에요. 그래서 호수 공원까지 걸어가는 그 자체가 불안도를 낮춰요. 편도체를 낮추고 기능이 약화된 전두엽을 다시 활성화하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전두엽이 기능이 뭐가 있냐면 운동 기능이 있어요. 이 운동 기능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전두엽이 갖고 있는 게 또 통제 기능이에요. 예, 다시 통제 기능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공원 가서 호흡하시고 거기까지 가는데 걸어가시니까 산책하시죠. 호흡과 산책하다 보면 공원을 이렇게 걷게 되다 보면 또 뭐 하고 싶으세요?
예, 공원 가셔서 날씨 좋고 막 이러고 있다면 뭐 하고 싶으세요? 뛰고 싶어져요. 감사합니다. 그 대답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예. 그래서 세 번째가 바로 운동이에요. 운동. 호흡하기, 산책하기, 하기, 뛰기, 운동하기. 운동. 이게 불안도를 낮추는데 정말 도움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추천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날씨 좋고 너무나 좋으면 예, 주변에 있는 사람과 통화하고 싶은 마음 들지 않으세요? 또는 사진 찍어서 보여주고 싶지 않으세요? 네. 플러스 알파가 사회적 관여체계에 사회적 연결성을 더 하나 느끼기 시작한다면 불안도가 살짝 낮아져요. 음, 그래서 예, 불안의 생리적 양상은 긴장 반응이 일어나고 이완 훈련을 하면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네. 네. 그럴 때 자율신경계가 안정이 돼요. 자율신경계가. 자율신경계가 편안해지고 예, 여기 스트레스 상황일 때 교감신경계가 너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호흡, 산책, 운동, 또 사회적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면 밸런스를 잡기 시작해요. 밸런스. 비슷해져요. 예. 두 번째가 바로 뭘까요? 인지적 양상이에요. 인지적 양상은 재앙화 사고는 바로 뭐냐면 예, 나는 안 될 거야. 꼭 이런 분들이 있지 않아요? 같은 상황인데도 제일 안 좋은 상황을 떠올리시는 분. 이 상황이 재앙적으로 될 거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불안한 사람들의 인지적 패턴이에요. 제일 안 좋은 상황만 떠올리는 거예요. 제일 안 좋은 상황. 제가 불안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청소년기에 저희 형이 좀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이셨어요. 이렇게 헬스 운동이 아니라 사회 투사에 뭐 했던가 뭐 그런 게 막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막 걱정되는 거예요. 이게 전화도 안 되고 막 예전엔 좀 그랬었잖아요. 그럴 때 연락이 안 되니까 제 마음속에서 어떤 게 올라오냐면 죽었나 보다. 남산에 끌려갔나 보다. 그러면 관은 뭘로 짜야 될까? 오동나무가 좋을까? 통나무가 좋을까? 막 제가 막 그렇게 막 생각하고 우리 엄마 심장 약한데 어떡하나? 우리 엄마까지 쓰러지면 어떡하지? 그럼 나 고아되는 건가? 뭐 이러면서 내가 막 소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안할 때 이렇게 소설을 쓰기 시작해요. 스토리를 쓰기 시작해요. 여러분도 불안할 때 이런 스토리를 쓰시나요? 네. 네. 이게 재앙화예요. 그래서 불안한 사람은 이렇게 스토리를 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거 일어나지 않아 라고 말을 해도 안 먹혀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흐르게 되어 있어요. 알고 봤더니 저희 형은 술 먹고 친구 집에 가서 이렇게 이러고 계셨대요. 집에 오셔서 저희 어머님한테 등짝 스매싱을 3대 맞고 근신하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 너무 불안하니까 재앙화 사고도 있고 너무 불안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감이 결여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효능감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해요. 낮은 효능감. 이게 이 사람들한테 갖고 있는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지적 양상을 갖고 있는 재앙화 사고, 낮은 효능감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뭘 해줘야 되냐면요. 슈퍼맨 만들기를 해주셔야 돼요. 무엇을 만들기? 슈퍼맨만. форм을 만들. 슈퍼맨 만들기. 그래서 이 사람이 최고의 그 빛났던 시절. 자, 여러분도 청춘은 있죠? 네. 여러분의 황금기, 최고 절정기 있죠? 네. 우리 홍수환 선수처럼 마지막 한 방은 갖고 있죠? 네. 그런 피크 체험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걸 우리는 자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게 되게 효능감이 느낄 수 있도록 어떠한 최고의 어떤 가능성을 보였던 결과물을 보였던 나 그런 경험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미래의 상상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최고의 경험 이런 거 상상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계속 걱정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걱정 미루기 또는 관점을 바꿔보는 훈련들을 함으로써 인지적인 불안도를 좀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정리해 보면 인지적으로는 제형화 사고, 낮은 효능감, 이래서 관점 바꾸거나 걱정을 미루거나 최고의 기능을 했을 때의 모습을 떠올려 보는 거, 이런 것들이 불안할 때 도움이 많이 돼요. 자, 세 번째는 행동형 양상으로 뭐냐면 통제형과 회피 행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불안해서 회피 행동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훈련하고요. 그리고 해결 행동에 집중하고요. 그래서 코칭 같은 구체적인 접근 방법, 스마트한 접근 방법 이런 것들을 해낼 때 긴장도가 조금씩 줄어들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좀 대략적으로 불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좀 그럴듯하신가요? 아니면 어떠세요? 네. 그럴 듯해요. 그럴듯한가요? 네. 아, 다행입니다. 예. 그래서 불안은 한마디로 싸울 일이 아니다. 불안을 잘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말을 제가 좀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불안할 때 특히 또 잘하는 게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 불안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반성하고 계획하는 거예요. 그쵸? 그런 일을 다시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그쵸? 가장 불안하고 긴장할 때, 마음이 되게 어두울 때, 괴로울 때, 우린 무엇을 해요? 그때 바로 뭐냐면, 반성을 해요. 반성. 대부분의 반성은 자책과 자기 비난의 결과를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반성이 평가나 성찰이 필요할 때는 불안할 때가 아니라 안전할 때, 평온할 때, 이때 반성하거나 평가를 해야 돼요. 자, 내가 불만족하거나 행복하지 않거나 초조하거나 조급하거나 애쓰거나 혼란스러울 때는 반성하거나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만족스럽고 행복하거나 이런 오남, 명료함 이런 거가 들 때 해야 돼요. 그래서 나와 우리 모든 것들이 좀 편안할 때, 안정적일 때, 불안이 아니라 안정적일 때 반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물며 죽을 때도 날씨가 좋은 날 죽어야 돼요. 딱 좋기 좋은 날씨다. 죽을 때도 이렇게 밝을 때, 평온할 때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세상이 원래 모호해요.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나에 대해서 잘 마음 챙김 해나가는 거, 그리고 특히 어두운 상태일 때, 불안할 때 뭔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안전하고 편안하고 이완된 상태에서 뭔가 결정하셔야 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예,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냥 개인적인 질문인데 해도 될까요? 해버리셨네요, 벌써요. 하셔요. 신차선 교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불안하다라고 만약에 느끼시면 어떤 행동을 하시고 어떻게 결정하시나요? 후회하죠. 아, 이 바보 같은 놈, 네가 어디 가서 불안 강의하는 놈이 그것도 안 돼서 네가 이러냐, 이 바보 같은 놈, 이렇게 자책도 해요. 하다가 또 정신 차려요. 아,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해서 저는 주로 산책을 많이 해요. 산책하고 명상하고, 그리고 내담자를 만나잖아요. 그럴 땐 또 조금 정신 차려요. 그래서 더 이상 사기치지 말자. 바르게 살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상담하는 거, 교육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보험이에요. 나쁜 짓 이렇게 좀 훅 하더라도 이런 순간에서는 또 바르게 살아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직업이 잘 맞아요. 여러분, 그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변에 이런 마음 공부 어디에서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있으면 데리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하십니다. 좀 유익하셨나요?
네. 그럼 손가락 유익하셨으면 이거, 좀 시간만 아깝다. 그럼 요거, 좀 더 들어봐야 되겠다면 요거. 하나, 둘, 셋. 유익, 유익, 유익.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편안한 밤 되셔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